기록적인 폭우를 내린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폴란드와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부 국가들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럽 전역이 치명적인 기상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는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비가 그치자 군부대가 동원돼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을 구조하고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트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마에 갇혔던 사람들을 구조하고 수륙량용 군용 차량으로 주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아직 홍수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쌓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폭우 속에 구조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 유럽 중부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과 시설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산불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소방관이 동원됐지만 역부족. Aqui ainda não chegou ninguém, até porque a zona estão muito dispersos na zona e eles não chegam a todo lado também. Vamos contar com isso. 포르투갈 전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 리스본과 포르투를 잇는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도 화염으로 폐쇄됐습니다. 유럽 기상위성개발기구는 산불로 인한 거대한 연기를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와 또 다른 한쪽에선 꺼지지 않는 산불을 동시에 맞닥뜨린 유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tragedy is not an anomaly. This is fast becoming the norm for our shared future. 유럽연합은 기후 붕괴라는 전 지구적 현실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며 과감한 수준의 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부모의 관리를 받는 자녀들의 10대 사용자 전용 계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범죄에 노출시킨다는 반복된 경고에도 꼼짝았던 기술 기업들이 그 입장을 바꾼 이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뉴스와 경제가 짚어봤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지난 17일 10대 전용 계정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모는 10대 자녀들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일주일 동안 누구와 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계정은 낯선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Automatic protections for teens, with built-in limits for who can contact them. 청소년에게는 이용한 지 1시간을 넘기면 경고 알람을 보내고 자살, 성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도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 도입에는 여러 정부와 미국 주 정부의 압박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안에 SNS 연령 제한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내년부터 중학생에게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 33개 주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피해를 준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회사인 메타에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를 중독에 빠지도록 설계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했습니다. SNS 중독으로 인한 어떤 우울 불안 혹은 집중력 저하 상태가 야기되기가 쉽고요. 또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의 문제가 이제 일종의 금단 증상으로서 굉장한 불안감이나 초조, 짜증 혹은 공격성의 증가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10대 전용 계정은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고 한국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 기술 기업들의 반발 속에 시작되는 제한 조치가 청소년들을 중독에서 예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와 경제였습니다. 미국 남부 도시 휴스턴의 교외 지역에서 지하에 묻힌 가스 운반용 배관이 폭발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불기둥이 솟구쳐 오를 정도로 폭발이 컸습니다.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 근처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주택가와 녹지가 어우러진 교외 지역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로 불기둥이 솟구치면서 주변은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천연가스 운반용 파이프라인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습니다. Product in the pipeline is just going to have to burn off. They've shut the pipeline down, and until all the product that's in that pipeline burns off. 소방 당국은 불기둥 주변에 물을 뿌리며 화재 확산을 막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There's one fireman that's been treated for minor injuries. So far that's it that we've treated through our EMS. 당국은 폭발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은 미국 석유화학 중심지로 정유 공장과 파이프라인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 도중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베이루트 외곽의 한 건물 내부도 벽이 검게 그을리고 폭발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의 무전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최소 20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하루 전 무선 호출기 연쇄 폭발에 이어 이번엔 무전기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사망자는 이틀 새 최소 32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3,100명을 넘어섰습니다. هذا العدوان حتما له عقابه الخاص وله قصاصه الخاص. هذا العقاب آت حتما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폭발한 무전기는 일본 통신회사 아이콤 상표가 붙었는데 지난 2월 헤즈볼라가 무선 호출기와 함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은 2014년 이후 제품 출하를 중단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헤즈볼라 최정예 라드완 부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태양광 패널과 지문 인식 장치 등도 함께 터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연이은 무선 호출기, 무전기 폭발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모사드가 2년 전 BAC 등 유령 회사를 차리고 제조 과정에서 기기에 폭발물을 심은 뒤 헤즈볼라에 공급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수단은 많이 남아 있다며 배후설을 간접 시인했습니다. ואני מעריך שאנחנו בפתיחה של תקופה חדשה בתוך המלחמה הזאת. 이어 작전의 무게 중심이 북부로 이동하고 있다며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도로에 생긴 대형 싱크홀에 트럭 2대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수 지원에 나선 부산 소방본부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고 바로 옆을 지나던 5톤 트럭도 구멍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실험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은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했습니다.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를 돕는 기기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해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 시각 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블라인드 사이트를 활용하면 두 눈과 시신경을 잃은 사람도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각 피질이 온전하다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앞을 볼 수 있다며 개발 초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그래픽처럼 보이겠지만 점차 자연적인 시각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는 다만 뉴럴링크가 언제 블라인드 사이트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괴짜 억만장자로 불리는 머스크는 테슬라로 친환경 혁신 도구인 전기차를 일반화하고 스페이스X로 민간 우주 시대를 열어젖히는 등 역사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신경훼손으로 신체가 마비된 장애인들이 일상적 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웹브리핑 마지막 소식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 건강보조제로 인해 2021년 이후 무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의 원인 물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푸른 곰팡이에서 유래한 푸베룰린산이 제품을 섭취한 피해자들에게 신장 장애를 일으킨 것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푸른 곰팡이가 혼입되며 독성이 있는 푸베룰린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이 지난 15일까지 보고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 제품을 섭취한 뒤 사망한 사람은 120명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피해 사례를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3월에서야 이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도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쌀 등을 붉은 누룩 곰팡이로 발효시켜 만든 고바야시 제약의 해당 제품은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2021년 발매 후 약 110만 개가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인지 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 왜 100만 원인 거죠? 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법적인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 나아가서 민주당의 재정과 정치적 상황까지도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요. 최소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이 되고 지금 국회의원 신분도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7년 대선에는 당연히 출마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만약에요.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박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나이를 고려한다고 하면 10년간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선 당시에 민주당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그리고 기탁금 3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434억이라는 거액을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선고기일이 11월 15일에 잡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선고기일, 결심국반에서 선고기일보다 조금 더 늦게 잡혔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고심이 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예. 특히 지금 재판부에서 설령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징역 2년형이라는 최대 양형기준상 최대형이 구형으로 나온 이상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이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형량을 선고를 하게 된다거나 형종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